안녕하십니까. 오늘 잘파심 시간에는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고 책까지 쓰신 작가님을 모셨는데 무조건 싸게 팔지 마라의 저자이신 조윤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민갑부라는 거를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출연을 하신 또 분이시고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자신 소개 듣고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조건 싸게 팔지 말라라는 저자 조윤하입니다. 현재는 4050 주부들의 실패 없는 첫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시면서 네. 처음에는 원래는 식당을 직접 여셔서 케이터링 이런 쪽으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케이터링 사업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창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주부들도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주부들을 도와주는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 가르칠 때 이렇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수강생분들의 이런 어떤 성과에 따라서 네. 제가 더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창업 교육을 하는 게 조금 더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시고 네. 있나 보죠. 맞습니다. 네. 그 여기 박리담회로 성공했어요. 이 말에 어떤 오류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박리담회는 미신이다. 네, 맞아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싸게 팔지 말라라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네. 방리담에는 미신이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잖아요. 4평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 시작을 이제 4평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음식 어쨌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매출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제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하루 생산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방리담회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체력이 안 되니까 하루에 로봇도 아니고 생산할 수 있는 그 물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잘 팔리니까 그러면 좀 더 가치가 높은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팔자라고 이제 시작했던 게 사실 방리담회의 최초의 생각이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방리담회로 팔지 말자라는 이제 마인드로 좀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다 소상공인 마음으로는 되게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싸게 팔지 않으면 내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 막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과연 누가 사줄까?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한 개라도 더 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럼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제일 최고로 올린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올려야 될까요? 뭐 가격 책정에 다양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일단은 내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판매를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음식에 대한 어떤 가치 또는 이걸 누구랑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치를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정심 직장인들 타겟으로 샌드위치를 팔고 싶다. 음식을 팔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음식 맛있어요. 점심에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장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하나 파악되신 것 중에 공개해주세요. 예를 들면 저도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점심 1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시는 음식보다는 저는 10분 정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 큰 가치였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에게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기본이어야 되고요.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보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역시 그게 가격 반영을 시켜야 되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이것만 그 이해가 되면 같은 뭐 비슷한 상품이라고 해도 저희 상품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여러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예. 저는 제일 딱 눈길 가는 게 서민갑부인데 작가님이 어떤 차별성 때문에 찾아온 걸까요? 그 가격이 비싸서 찾아온 거는 아니겠고. 네, 서민갑부 출연할 당시만 해도 사실 뭐 가격 이런 이론보다는 작게 그리고 주부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홍보. 왜냐하면 주부들 자체가 대부분 20년, 30년 주부 경력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뭐 야채 고르는 능력, 뭐 손질하는 능력, 기본 조리법 이런 거는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 다 넘을 수 있어요. 창업이 이런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민갑부에서 취지가 뭐였냐면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이랑 아니면 정말 한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50대 정도 된 주부들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냥 그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들도 뭔가 좀 작게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이런 취지에서 좀 뭐 케이터링이라든가 단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아이템으로 좀 나가게 됐어요. 우리 가게의 데이터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신의 가게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가게 운영은 통계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루에 영업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그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또는 남성 고객이 많이 오시는지 여성 고객이 많이 오시는지 이런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그 시간대에 맞게끔 우리가 상품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제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짠하고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활용했던 게 하루 통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 통계, 구매 시간대별 통계를 보다 보면 11시에 한 번 많고 오후 2시쯤 또 매출이 한 번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분석을 해봤더니 11시에는 약간 초등학교 자제분을 둔 부모님들이 구입이 많았고 오후 2시에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구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오전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오후에는 약간 그 중학생들을 위한 그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좀 차별화해서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터링이나 이런 좀 더 크게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성수기, 비수기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통계를 통해서 3월 달에는 도시락 주문이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도시락 신상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5월 달 가정의 달은 이제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같이 드실 수 있는 메뉴들을 추천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매출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고객을 먼저 제대로 파악도 해놓고 내 시간대에서 더 활용을 하는 거네요. 어떤 맞아요. 주말에 뭐 고객이 많은지 아니면 뭐 평일 저녁에 많은지 정심 많은지 요즘에는 또 비슷한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이런 그 카드 결제 매출에 따라서 그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가게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격을 올려야 할 어떤 절호의 타이밍 이런 부분이 어떤 거죠? 타이밍.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언제 올리냐면 일단은 저희 성수기 때 성수기 바로 진입하기 전 시점이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10월부터 이제 점점 성수기거든요. 주문이
주문이 많아지는 네. 그런 시점인데 보통은 한 추석 끝나고 추석에 또 장기간 휴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휴가 끝나고 오픈하는 그 시점이 저는 가격 인상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때 좀 올려도 네. 성수기니까 더 많은 그렇죠. 네, 일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항감을 좀 낮출 수 있고 맞아요. 그러려니 하는 좀 네. 생각. 그리고 장기간 이제 쉬고 오다 보니까 네. 좀 잊혀지는 거예요. 음. 나 어제 10,000원에 먹었는데 오늘 왜 11,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뭐 일주일 정도 쉬고 오면 또 이게 어느 정도 흐려지거든요. 기억이. 네. 근데 고가로 했을 때 좀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 네. 또 약간 반영해야 될 것 같고. 그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이 질문을 가끔씩 하거든요. 네. 저희는 지방이라서 소비 수준이 서울이랑 다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꼭 반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혹시 그 동네에는 스타벅스 없나요? 있죠. 그러면 있대요. 설림 없나요? 있고, 있대요. 그러면 왜 이런 브랜드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오히려 줄 서서 먹는 가게인데 왜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식부터 바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주목을 해줘요. 근데 물론 제가 뭐 이 무조건 싸게 팔지 말아라고 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있을 거잖아요. 벤치마킹할 뭐 타깃도 있을 건데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최고점을 찍는 가격, 상품을 만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자신 있고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확실한 제품, 그쵸. 시그니처? 맞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게 대표님도 이제 그 마인드 쪽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최고가로 정해요. 금액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뭔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과도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예약 손님을 늘리는 방법, 뭐 특별한 비결 이런 것들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여드려요. 보통 예약을 하는 경우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기다리면서 예약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니즈를 고민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미리 보여드리면 나도 다음에는 내 순서, 내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예약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약제도 도입하시고 네, 저는 지금 현재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예약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시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한테만 딱 팔 수 맞아요. 있고. 네. SNS 마케팅에 뭐 남들보다 강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진정성 있게 뭐 하시는 스타일이신지? 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강점이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그리고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제가 따로 편집 같은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 초창기부터 그래 나는 편집을 못하니까 차라리 날 것으로 보여줘야겠다. 나란 사람의 전체를 오픈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진짜 컷 편집 없이 그대로 노출을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도 이제 들어가 보면 편집 없음이라 아예 그냥 달아버렸어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요즘 시대에 또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스킬보다는 진정성으로 꾸준히 하시는 거죠. 꾸준히. 맞아요. 저는 약간 꾸준히 하는 거북이 스타일. 그러니까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세계 마진율 높이는 전략 5번째에서 차별화된 강점 만들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경쟁력. 이건 아무나 못하는 부분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시는지. 저는 네. 그게 약간 최고의 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분들을 이제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정말 소자원 창업이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정말 그 자본 투입을 해서 하시는 네. 분들,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정말 이제 실패를 겪고 마지막으로 남은 비용으로 찾기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부들이 많이 앓으시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자식들이 떠나보내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의 그쵸. 그 일종이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지식 전달, 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이런 노하우 전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앞서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더니 훨씬 더 이게 수업이 끝나도 되게 진정성이 전달돼서 그런지 계속 꾸준히 만나고 연락하고 서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관심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생이든 그게 고객이든 네. 남다른 관심을 주고 거기서 그런 사람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점들을 알아봐주고 이야기해줘서 마음의 터치가 좀 네, 있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그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레이더를 켜고 이제 보다 보면 아 지금 뭔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뭔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금방 캐치가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보통은 자신이 이제 그런 분들을 공감해 주시는 게 작가님도 좀 힘들어 봤고 네. 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거 아닐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탄탄대로 걸어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상대방 입장. 저도 제가 사실 교육자가 된 것도 제가 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고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가성비, 가심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가안비 네. 이거는 뭐 스스로 만드신? 아니에요. 가안비. 트렌드 코리. 거기 책에 나왔구나. 네, 나온 키워드 트렌드 코리아 맞죠? 그래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안비.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키워드인데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그 의식을 되게 많이 이제 가지게 되더라고요. 음식에서도.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냥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예전에는 싸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성비 있으면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를 고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지 나에게 어떤 그 변화가 올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한마디로 되게 스마트한 소비자가 된 거예요. 진화된 거죠.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죠. 단순함을 넘어서 맞습니다. 좀 안정성과 여러 가지를 보고 유기농을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비싸더라도. 네. 요즘에는 그 성분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패키지가 예쁘면 사 뭐 이러다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이미지에 끌려서 사거나 이런 충동적인 구매가 많았다고 하면 요즘 소비자들은 뒷면을 보면서 여기에 뭐 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이런 성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 위주로 생각을 하시니까 보이고 느껴지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남들보다. SNS나 이런 공유도 잘 되니까 여기도 책에도 저절로 스마트폰을 꺼내게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맞아요.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떤 일반 가게에서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하면 꺼내더라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음식으로 시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을 예를 든다면 제가 강의 중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공유를 많이 늘리려면 정말 자극적인 맛
사이즈시거나 예. 아니면 정말 큰 사이즈거나 정말 작은 사이즈 아니면 정말 높거나 이게 좀 되게 그 극명 그러니까 평상시 보지 못했고 확연한 차이가 그러니까 익숙한데 되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아이템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예.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해서 홍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여긴 다른데 뭐 이런 확실히 그런 느낌들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앞서가도 공감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최근에 SNS에서 되게 그 유행이 많이 된 케이크 있는데요. 케이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명이 나눠서 먹는 이런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이크로 케이크라고 해서 한입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한입 케이크. 네. 그러니까 익숙한 케이크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심지어 그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작은 마이크로가 어느 정도인가요? 딱 한 입에 들어. 진짜 동전만한 그런 크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뭐 위에 그 스타일링이 막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완벽한 누가 봐도 똑같은 케이크인데 축소판인 거예요. 가격은 축소 안 했나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마진율은 높아지고 판매는 더 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도 멘탈을 자주 계속 언급하셨어요. 가격, 멘탈이 곧 가격이다 이러시고 자기관리, 뭐 멘탈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네. 대표님 앞에서 좀 민망하지만 제가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창업이 지금 올해로 이제 7년 차거든요.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3년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의외로 용감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바로바로 또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저는 무조건 다 확언을 시켜 매일 아침 단톡에 올리게 하고 왜냐면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확언을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나는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확언을 이제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걸 안 하면 하루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멘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시면 이렇게 멘탈의 중요성을 아시는 거고. 결국 뭐 계속 멘탈 얘기인데 사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컨디션 관리가 안 되면 상품이 망한다 이렇게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딱 바로 전 느껴지는데 컨디션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상품의 흥하고 망하고가 왜 이걸로 결정되는지 한번 그래도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의 경영 철학은 자영업자도 워라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막 그 17시간씩, 15시간, 17시간씩 막 이 피곤에 쩔어서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의 모습보다는 정말 내가 즐기면서 일을 하고 약간 직장인들 못지않은 수익을 받아가고 그런 삶을 제가 이제 원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음식이라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요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그 배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 때랑 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 때랑 맛이 다 다르게 나와요. 기분 좋게 만들 때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그 고객을 상대하는 이 표정에서도 아무리 이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내면에서 그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야 더 진솔하게 고객님을 대하고 웃을 수 있고 한마디 따뜻한 말 건넬 수 있고 저는 그런 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 우러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다 적극 공감하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든 뭐 음식 뭐
어떤 자영업이든 먼저 자신의 마음도 통제가 되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입장으로 사는 사람이 음식도 만들고 뭔가 또 판매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악순환에 빠진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그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그거잖아. 사업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그쵸.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음식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한 끼 영양을 챙긴다 또는 컨디션을 챙겨준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네. 음식을 만들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훨씬 고객들과의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고 단골을 늘리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은 이게 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 답답해요, 저는. 답답하시군요. 네, 우리 수강생분들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손품 팔면 그러니까 그 별다른 비용 없이 카메라 한 대만 있고 인터넷 연결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이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사람만 하니까 네. 격차가 서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면서 또 네. 하는 사람을 부러워는 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뭐가 필요해요. 네. 해보면 하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어떤 시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인가요? 네. 예. 저도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7년 차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 아까도 이제 잠깐 워라밸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보다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뭐 디저트 시장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케이터링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들의 고객들의 니즈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높이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좋은 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의 눈높이를 매일마다 업그레이드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 전, 3년 전 본인의 실력을 믿고 안주하고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방심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무조건 영업시간을 길게 오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차라리 그 아까도 이제 통계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출이 적게 나오는 시간대 또는 매출이 제일 낮은 요일을 선택을 해서 나에게 시간을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 그 이외에 우리 강의도 대표님 강의도 들으시고 마인드 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요리 개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그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맛집 투어도 좀 많이 다니고 잘하고 있는 분들의 장점도 좀 가서 보고 우리도 좀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는 좋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또 그걸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의 매장에는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즘은 그럼 이렇게 매장을 뭐 작가님이 잘 이끌어 나가셔서 남을 돕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뭐 녹록치 않은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단 내리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오늘 여기에 지금 인터뷰 하러 오는 길에서 제가 잠깐 기회가 돼서 이제 뉴스를 읽었는데 정말 이 자영업자들의 삶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그 헤드라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희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체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정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들 보면 부담이 적은 사람. 그게 뭐냐면 고정 지출이 적고 그러니까 작게 시작을 했고 직원이 없고 고정 지출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내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가 높고 직원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힘들고 심지어 이제 폐업하시는 소식도 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창업 시장이 정말 양극화인 것 같아요. 정말 자본 투입이 돼서 크게 대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아주 그 작게 전문성이 있는 창업을 해서 혼자서도 좀 본인의 그 재능, 끼를 마음껏 이제 그 발휘하면서 영업 그렇죠. 운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 주소 상황은 뭔가 큰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그런 마지막 조언 이런 것들을 좀 멋지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 이제 내평 매장 사장 되기라고 해서 내평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작게 창업하는 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평 1,000만 원이라는 이런 그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수업을 들어왔다가 심지어는 1억을 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번듯한 가게에서 누구에게 보여주기식 창업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속이 점점 없어지는. 실속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듯이 오늘 다 처음 사는 거잖아 저희가.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새롭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나도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에는 정말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창업이 아니라 내가 창업의 소질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전문성으로 뭐 한 가지를 특화돼서 잘하게 해도 요즘에는 줄 서는 가게를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거든요. SNS가 또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주변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정말 실패 없는 창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창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60의 정년이 끝나면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꼭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돕는 창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창업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걸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 작가님 보면서 느낀 걸 보면 이게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게 필수다 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마인드가 저는 질적으로 다름을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필수라고 또 믿으시니까 남들한테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그래도 좀 뭐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간략하게 한 말씀 하고 진짜 끝내죠. 저는 도전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무모하지 않는 도전, 바로 오늘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내가 꼭 이걸 창업이라는 걸 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에서 우리가 목표가 있게 시작하는 거랑 그냥 목표 없이 한번 해볼까라는 마인드로 시작하는 거랑은 시작부터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목표라도 먼저 가지고 창업을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정말 실패 없는 그런 창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느낀 게 좀 작은 어떤 소상공인이어도 그 규모가 거기서 탄탄하게 뭔가 내공 이런 걸 키워나가면서 하면은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무조건 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